근데 그 시험은 이제 내가 보자고 해서 본 거고, 실제는 저기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문제들은 주로 한 센 B 정도의 레벨에 모의고사 문제가 살짝씩 들어가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점수들 쭉 받고, 아까 이제 이름들을 쭉 보니까 점수랑 이제 이름들이 이제 매칭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반 평균 점수는 76점인가? 지금 좋아하는 거야? 나 6점 넘은 거 아니야? 1등 점수는 91점이고, 나는 이제 내신 점수를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원래 수학은 수능을 목표로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요즘에 많은 학교들이 그 수능을 목표로 학교 프린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계속 내가 이제 설명해 줄 건데, 이제 학교 내신을 잘 받기 위한 그 자료들 순서들이 전부 다 수능 방향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이제 그러는데, 일단은 그 시험지를 이제 보고 점수를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서 내가 이제 처음에 사실 이제 중3 내신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이제 그래서 나도 뭐 삼각비 공부하고 왔거든요. 통계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문제 풀 줄 아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를 해야 어느 정도 레벨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그 로드맵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걸 하냐 안 하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생이 될 거니까 이제 모든 정보를 다 오픈하고, 나는 너희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따주고 싶은 마음 별로 없어. 그리고 너희들이 뭐 이제 보통 보면 학원들의 선생님들이 잘난 체하려고 학생들 못한다고 막 까거든요. 그런 마음 추워도 없어. 알았죠? 이제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현재 이제 요 정도 시험에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들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린 중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학들은 우리가 뭐 대충 한 6개, 7개 요한에서 다 끝나죠, 이제. 그죠? 이제 내가 생각한 대학이 이제 위에서 요만큼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첫 시험을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내려와요. 이렇게 쭉 내려오고 조금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너희들이 생각한 정도로 보면은 이제 그 시험 점수는 최소 평균이 80점 이상 나와야 되고요. 80점. 그러니까 80점 이상을 받아야 되고, 결국 쌤 B에서 모의고사 문제가 한두 문제 섞인 정도면 이제 공부 잘하는 학교나 그 지역으로 기준으로 보면 중학교 2학년 정도가 시험을 봐도 80점 이상이 나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희들 기죽이거나 못한다고 하거나 이런 마음은 추워도 없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의대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쯤은 미적분의 수능 문제를 풀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미적분이라는 것은 지금 원래 그 바뀐 교과과정 알죠? 원래 수원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지? 이게 대수로 바뀌었고, 원래 수투가 미적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하는 미적분을 수능 문제를 풀고 있어야 된다는 그 미적분은 여기는 미적분이에요. 여기는 미적분. 그래서 지금 여기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빠진 부분을 대학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의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은 이제 중3 때 되면 이 정도를 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능 문제라는 게 이제 나는 너희들한테 내신과 수능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줄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고 이제 이야기할 텐데, 이제 정해진 순서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그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가 실력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 아니에요. 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너희들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상 로드맵을 이렇게 쭉 세웠는데, 일단 내신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신만. 자, 이제 내신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기본서를 공부하죠. 기본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본서가 뭐가 있어요? 센. 센은 문제집이긴 한데, 자, 기본서가 있고, 이제 레벨 1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센 수학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센 수학이나 RPM이나 뭐 기타 등등이 있고,
요거보다 좀 더 이제 수준이 올라간다고 하면 뭐 이렇게 시너지? 시너지가 센이랑 수준은 비슷한데 문제가 좀 더 많거든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요 문제집의 레벨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비슷한 문제집은 굉장히 많아요. 뭐 시너지나 뭐 고쟁이 들어봤죠? 고등학교에서는 고쟁이라는 책이 그 모의고사와 내신 수준을 약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세 번째로 뭐 올림푸스 고난도가 있고 블랙라벨 이 블랙라벨은 요즘 좀 유행을 지나긴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블랙라벨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응용해가지고 가끔 시험을 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좀 내면 안 되는 좀 옛날 사람들이 좀 이걸 좀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 기출문제, 지역 기출문제나 또는 뭐 강남권 기출문제, 그리고 여기에 5개년 모의고사가 들어가거든. 너희는 나는 너희를 고등학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순서로 이제 이야기해주면 센이나 RPM 정도로 기본적인 거를 가지고 이것도 이제 기본적인 건데 문제수가 좀 많아서 돼요. 그 다음에 이 고쟁이라는 책은 모의고사 문제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말이야. 너무 기본적인 것만 공부를 하면 실수는 안 할 수 있지만 머리가 이렇게 창의력이 이렇게 발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이 발전할 때는 항상 제일 좋은 게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고쟁이라는 책이 이 모의고사와 내신의 약간 중간 정도 이렇게 레벨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 동아고 다른 선생님이 그 내신 동아고를 기준으로 보면 시너지와 고쟁이를 충분히 공부를 하고 지금 동아고 1등급 기준으로 보면 요 5개년 모의고사 정도를 충분히 커버를 하면 실수를 안 하면 1, 2등급 사이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하는 1, 2등급과 너희 1, 2등급 좀 다르죠. 너희는 1등급이 몇 프로지? 10%. 10%? 이 10%가 되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 예전에는 1등급이 4%고 2등급이 11%였는데 그래서 1, 2등급이라고 하면 2등급만 해도 좀 1등급 안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1등급이 10%가 돼버리니까 상위권 기준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1등급에서 미끄러지면 졸라 못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위험한 퍼센트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이 올림푸스는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올림푸스 고난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림푸스 고난도를 학교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올림푸스라는 책은 어디서 출판하죠? EBS. EBS 출판해서 올림푸스 고난도의 변형 문제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블랙라벨은 일부 선생님들이 취향이 있고 그 다음에 5개년 모의고사도 되게 좋아해요. 자, 5개년 모의고사라는 것은 자, 오늘 고3들이 본 게 평가원 모의고사거든. 자, 평가원이 있고 교육청이 있어. 그래서 이제 고1들은 이제 이런 모의고사만 취급을 해요. 뭐 다른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기출이나 뭐 강남 기출 이런 거는 뭐냐면 요 주변에 학교들 있죠. 무슨 와부고 뭐 이렇게 이런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100점 맞지 말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의 변형 문제로 문제집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면 요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크게 내신 점수를 따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뭐 취향이 다 다르지만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게 이 500년 모의고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유형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수능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 모의고사 문제만 충분히 공부하면 요 안에 올림푸스 고난도도 걸리고 고쟁이도 걸리고 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커버가 돼요. 근데 사실 내가 지금 계획표 세운 대로는 그 맨 밑에 표가 있죠. 이건 이제 너희들의 그 시험 문제를 내가 채점을 다 해보고 이름하고 매칭도 해보고 그 틀린 유형도 이제 그 시험지가 이렇게 크면 얘들아 시험지가 이렇게 큰 이유가 뭐지? 거기다 풀이 과정을 적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답만 찍어서 맞은 건가? 아무튼 그래서 풀이 과정을 이렇게 보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짠 거예요. 짜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이제 12월 달에 딱 하면 마플 시너지라는 책을 시작을 해요. 근데 마플 시너지라는 책이 문제로 보면 그 문제 수준으로 보면 쌤보다 조금 높은 문제도 있고 쌤과 비슷한 문제도 있는데 문제 수가 이거에 한 1.5배 정도 돼요. 그래서 시너지를 한번 풀고 오답을 충분히 하면 기본적인 건 안 틀릴 수 있는 수준 정도 돼요. 좀 감이 오죠? 내가 이제 중학교 책을 잘 몰라서 중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중학교에도 고쟁이라는 책도 있고 RPM이 있고 다 똑같이 있더라고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너지를 하게 되면 이제 고쟁이라는 책을 하는 이유는 고쟁이가 뭐라고 그랬죠? 요 5개년 모의고사하고 그다음에 센 정도의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고쟁이 이 시너지 정도를 풀고 고쟁이 정도를 풀면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힘이 길러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요 정도로 이제 방학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공통 수학 2를 빨리 보는 학교도 있고 무슨 거더라? 와, 양서고인가? 양서. 아, 근데 서울에서도 그런 학교 별로 없는데. 애들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진도가 좀 걱정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첫 번째 줄이 정상적인 내신의 과정을 써놓은 거고, 이제 두 번째 줄은 선행의 그 과정을 써놓은 건데, 만약에 내가 상상을 해보면, 공통수학 원의 마플 시너지,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그 선생님이 마플 시너지가 한 달 안에 끝났대. 한 달 안에 수상, 지금 양이 좀 줄었겠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한 달에 끝나고 1월 달 전에 고쟁이 넘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공통수학 1에 거기 써진 교재랑 공통수학 2 마플 시너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거보다 레벨을 더 낮춰야 될 수도 있어. 요거 2개 정도를 하면 아마 학원에 적어도 한 8시간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밑에 있는 그 대수나 미적분 특강을 하나를 더 듣는다고 하면 10 to 10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혼자 상상을 한번 해보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2월 달 딱 끝나고 3월 되면 내신 대비라고 돼 있죠. 근데 내신 대비에 또 뭐가 또 있어요? 고쟁이가 또 있죠. 왜 또 있을까? 한 번 더. 내가 물론 방학 때 마플 시너지를 고쟁이 시킬 때 너희들이 나온 오답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계속 주고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고쟁이는 아까 내가 그랬잖아. 모의고사 문제가 섞여 있다고. 이 모의고사 문제는 내가 이제 계속 이야기할 텐데 내가 이 문제를 풀어서 맞았어. 혹은 틀려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고쳤어. 그때는 내가 아는 것 같아. 이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할 때는 교수들이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담긴 그 출제 원칙이나 이런 발상 같은 게 들어있어가지고 한 번 정도 풀어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최소 2번, 3번 이상 풀어야 자기 있게 된다 해서 고쟁이가 항상, 고쟁이 같은 책은 한 번 풀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그 코스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한 이 지역기출 있잖아요. 이 지역기출은 아까 그 100점 맞지 말라고 넣어놓은 문제이긴 한데 선생님들이 보면 이제 그 지역 문제에서 어떤 변형 문제를 내기도 한데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너무 답답하고 그러면 다른 학교 거를 되게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쪽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가 이쪽 학교에서 막 나오고 이쪽 학교에서 어려운 문제 이쪽 학교에서 나오고 서로 이렇게 막 돌고 돌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순서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 오자마자 걱정됐던 거는 여기가 이제 그 2학기 때 시험을 2번을 보고 그게 고등학교 지원하는데 마지막 점수까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그 내가 선택하는 고등학교에 영향을 미치는지 일단 너희들은 내신은 어느 정도 따놓은 거 아닌가? 그죠? 뭐 내신 점수는 따놨어요. 내가 시험을 이렇게 잘 보냐 못 보냐에 따라 내가 선택한 고등학교 달라지지 않죠? 안 그런가? 아 그래? 이번 시험 좀 망치면 이제 못 가는 건가? 아 그런 거. 그래서 내가 너무 이게 안타까운 게 원래 서울은 그 중3 2학기라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중3 시험을 아예 버리고 그냥 고등학교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발이 6개월 늦은 거야. 그래서 이 중학교 3학년 2학기 단원 중에서 고등학교 수학에 연관성이 돼 있는 건 삼각비 정도만 연관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쉬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야. 출발이 6개월 늦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솔직히 내가 다 오픈해서 얘기하잖아. 지금 보면 내신 대비의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돼 있죠. 요게 공통수학 원에 관한 내용이거든. 7월에 걸려있는 거 있죠. 요걸 지금 하고 있어야 돼 원래. 공통수학 원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나 요쪽 라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정상이에요.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대학 있지 지금. 그 대학을 목표로 생각한다면 이게 딱 보면 내가 계획을 딱 짜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한 6개월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1년 로드맵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실은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나는 수업 비중을 둘 때 거기 보면 그 내신 대비와 선행 수업을 2대 8의 비율로 둘 거라고 거의 적어놨는데,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너희들 시험 범위가 딱 유형 보면 한 3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내신에 해당하는 문제를 미리 숙제를 주거나 그러면 오자마자 그거 체크하고 순서가 체크하고
그날 볼 거 테스트 보고 웬만하면 이제 그걸로 딱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뭐 내신 대비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특별 관리해야겠다. 그럼 뭐 따로 하더라도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그 수원 선행하는 거를 더 많이 이렇게 치중을 둘 거예요. 그리고 또 나도 좀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여기 썼던 너희들 그 준 교재는 이제 맨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선행용으로 제일 많이 썼던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게 되면 11월 말까지 이게 안 끝나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내 욕심을 최대한 버리고 원래 이거보다 더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버리고 해서 이렇게 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페이지는 131페이지인데 그 차수로 보면 11월 말까지는 한 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수 단원에 뭐가 있는지, 뭐 지수로고가 뭐고 상가값수 뭐고 수열이 뭔지는 한 번 정도는 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내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욕심상 내신은 문제풀이 위주로 가서 오답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봐가지고 점검을 하고 이걸로 끝내고 대수의 진도를 나가고는 싶은데 뭔가 그 수상화도 막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화도 뭔가 과제를 주고 싶긴 한데 그거는 이제 너희들 상태를 보고 이렇게 상태를 보고 왜냐하면 12월 달에 마플 시너지로 딱 들어가려면 마플 시너지 이전 거는 이렇게 어느 정도를 풀 줄 알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강의 대상 보면 센 수준의 문제집을 5답까지 완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정도는 우리 돼 있는 거죠. 센 정도의 수상화의 책을 다 풀고 오답도 하고 질문도 하고 난 그렇게 알고 있거든. 오케이? 그 정도? 맞아? 내 점수는 왜 그러지? 자,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그 수상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뭐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소리야. 근데 나는 요즘 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오늘도 이제 이거 딱 문제 딱 뜨자마자 딱 출력해서 이렇게 딱 봤는데 작년 수능 문제 중에서 내가 자꾸 수능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냐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제일 많이 해가지고 너희 같은 저학년들을 보면 막 그런 생각이 들어. 애들이 수능을 되게 잘 봐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잘 볼까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킬러 문제가 사라졌거든요. 그런 말 들어봤죠? 킬러 문제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킬러 문제가 유행을 하게 된 게 2018년에서 한 5년 정도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 제자들 진짜 수학 잘하고 날고 긴다는 애들도 다 96점이었어. 왜? 하나를 못 푸니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이제 그걸 딱 뺀 대신 나머지 그거보다 좀 더 쉬운 문제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작년 킬러 문제를 빼고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 22번 문제거든요. 그 22번 문제가 스투 문제였는데 그게 공통수학 1, 2에 완전 연관성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통수학 1, 2를 잘했던 애들 그거 되게 잘하는데 공통수학 1, 2에 기반이 안 된 애들은 그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애들은 그 문제를 쉽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고 해요. 생각이 나름인데 그러면 이런 방향들이 계속 연결이 된다는 소리잖아. 올해 수능을 봐야 알지만 그러면 수능을 기준으로 봐도 공통수학 1, 2의 비중이 엄청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횟수로 보면 12회에서 16회 안에 이걸 끝낼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 공통수학 1이 있고 공통수학 2가 있고 지금 이제 이거 수원이라고 하잖아. 너희들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이 수원이 공통수학 1, 2보다 더 쉬워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수원이 더 쉽다? 안 들어봤나? 이거 팩트 해보면 알 거야. 이게 더 쉬워. 수는 좀 더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과정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수학 상하를 반복하는 거 원래 3번, 4번, 5번 반복할수록 중요한데 요즘 수능의 경향이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내신 대비를 하는 순서. 그래서 웬만하면 요게 3월 이전에 끝나고 3월부터는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게 좋아요. 대충 느낌은 알겠죠, 이제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너희들 머릿속으로 막 나도 옛날 생각이 나는데 뭔가 이제 새롭게 열심히 해야겠다. 계획도 세우고 근데 계획은 안 지켜지거든. 무조건 안 지켜지게 돼 있는 거야, 계획은. 그리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어도 뭐가 잘 안 되고. 일단은 첫 번째는 내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해. 첫 번째는 공부 시간 늘려야 돼요. 지금 뭐 학원을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무슨 과목을 듣고 일주일에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한 8시간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8시간을 만나면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8시간 정도 돼야 돼요. 최소. 그리고 내가 지금 수학 선생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목들 중에서 시간 투자가 제일 많이 되는 과목이 수학이죠.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죠.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데 그 오래 걸리는 것에 비해 성적은 제일 안 나오죠. 자, 여기서 내가 말한 성적이라는 것은 너희들 내신 성적을 말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내신 성적을 잘 보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반에서 지금 너희 반에 한 반에 35명 정도 되니? 33명? 자, 만약에 33명에서 10%면 3명에서 4명이죠. 그러면 지금 반에서 3등 정도, 반에서 5등 정도 하면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반에서 5등이 너희가 가는 고등학교로 가면 반에서 15등에서 10등 사이예요. 이건 팩트야. 당연히 그렇게 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서 받는 95점, 100점은 내가 볼 때 100점이나 95점이나 90점이나 실력은 똑같아. 인정? 실수하냐 아냐의 차이지. 왜냐하면 학문적 깊이가 낮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요. 85점이라고 이제 어떤 어머니께서 95점인데 우리 애가 95점, 100점인데 이번 시험을 85점을 맞았대.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그럼 그 85점 맞은 애가 95점 맞은 애보다 수학을 훨씬 못하냐? 그게 절대 아니야, 중학교는. 근데 지금 95점, 100점 가까이 수학을 맞잖아. 고등학교 가면 60점이 깔려요, 그냥.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갑자기 우리 애가 90점 넘게 시험 봤다가 60 몇 점, 70점을 맞으면 충격받거든. 그죠? 근데 원래 그래요, 원래. 반에서 5등 하면요, 고등학교 가면 10등, 15등이에요. 그리고 90 몇 점은 무조건 60점, 70점 돼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되고요. 지금은 학기 중이니까 내가 뭐 더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할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물론 지금 뭐 내신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때가 되면 여기는 학교가 다산, 동화, 세범. 동화하고는 시험을 좀 늦게 보죠. 10월 중순에. 그다음에 다산이나 세범은 좀 빨리 보고. 이제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공통 진도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 시험을 보고 어떤 애는 시험 안 보고 하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죠. 그럼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 시기가 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그 개별로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별 관리로 따로따로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특정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떤 수업을 못 들었다고 하면 무슨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개별 보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와. 정하연? 왜 늦었어? 아유, 버스 왜 줘? 네, 일단 책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되면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공부 순서를 다 짜주고 이제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관리 보면 네이버 밴드에는 이제 그날 뭐 숙제를 공지하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뭐 프린트를 잃어버렸는데 뭐 다시 주면 안 되냐 그러면 수업 시간에 했던 프린트는 거기 다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여기 학원 친구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출결 테스트 진도를 관리할 텐데 요거는 조만간 이게 세팅이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테스트 점수 같은 것을 맨날 어머님들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가게 돼 있대요. 너무 좋지. 그러니까 내가 요청을 하면 그런 것들은 카톡이나 문자로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출결 테스트 진도 상황 이런 것도 다 이제 공유되게끔 돼 있대요. 그 학원 친구는 어플 속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밴드하고 카톡방을 할 건데 카톡방은 왜 있냐면 이제 자기가 뭐 어떤 문제를 잘 모른다거나 뭐 개별적으로 알려준다거나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거 있다거나 그러면 카톡방에 물어봐도 돼요. 24시간 언제든지 수학 관련된 질문은 언제든지 해도 돼. 막 새벽 2시에 카톡 와요. 이거 풀어주세요. 나 너무너무 좋아. 알았지? 제발. 그리고 매 수업 시간에 우리 수업한 거는 유튜브에 날마다 올릴 거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졸아서 이해가 안 간다거나 내가 다시 한번 듣고 싶다거나 그러면 영상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 관리 부분은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웬만하면 그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파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시중에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다 있으니까 나는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너희들한테 시켜요. 왜냐면 너희들 나중에 오답할 때 너희들 틀린 걸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프린터로 개별 프린터로 나가서 2번 이상 이렇게 반복을 시킬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절대 안 하거든요, 개인은.
야, 오답해와, 오답 노트 만들어.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내가 만들어서 2번 이상 확인해서 반복시킬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 항상 똑같은데, 내신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이나 수능을 잘 보기 위한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 경향은 항상 바뀌어도 그 경향을 대체하는 방법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니까. 근데 문제는 개인의 의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싶어도 어떨 땐 되지만 어떨 땐 안 되잖아요. 그걸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은 최대한 너희를 괴롭히는 거. 너희들이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여러 번 물어보고, 알 때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막 남학생들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할 거니까, 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웬만하면 같은 하나의 목표로 팀처럼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제랑 그제 그 수업을 하고, 단톡방도 만들고, 애들 막 언제 오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안 맞는 애들은 날 싫어하겠죠. 뭐 좀 하겠다는 애들 하고, 그리고 나는 하겠다는 애들 끝까지 쫓아가지고, 알 때까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했고, 그리고 저기 핸드폰 보관함 만들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오자마자 저기다가 핸드폰을 넣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로드맵의 두 번째 줄은 전부 다 선행에 관련된 건데, 요 수업들이 웬만하면 이 학원에 깔릴 거거든요. 선생님도 더 오실 거니까. 그래서 모든 특강들은 다 깔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 안 했거든요. 여기 써진 교재 중에서 아까 이제 단계별로 보면 센이나 그 정도 수준이 1단계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시너지와 고쟁이 정도를 2단계로 봤죠. 근데 시너지와 고쟁이 정도를 묶어가지고 스텝 2로 해가지고 문제집을 만들 거고요. 이건 3월부터. 그 다음에 올림푸스하고 5개년 기출문제를 가지고도 책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딱 4단계로 보는데 처음에 그 센 정도로 문제집을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쟁이나 시너지 정도로 연습을 하고, 세 번째로 올림푸스와 5개년 기출문제 정도로 연습을 하고, 마지막에 이지역 기출문제를 연습을 하고, 이렇게만 반복을 하면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거나, 뭐 전에 뭐 잠을 잘 못 잤다거나, 아니면 뭐 계산 실수도 많이 했다거나 이런 일 아니면 시험은 다 잘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 양이. 딱 봐도 책이 몇 권이잖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고3들이 이제 수능이 2달 남았죠. 수능 공부는 몇 학년 때 하는 것 같아? 수능 공부. 고3 때 할까요? 초등학교. 맞아. 초등학교. 맞아. 고3 때 할 것 같아? 수능 공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하는 거예요. 미리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제 나는 이제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그 대학교를 목표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 원래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수능을 봐요.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11월 13일에 수능 있죠. 그 똑같은 수능을 봐요. 수능 시험장에서 못 보니까 수능 시험이 4시 반에 문제가 딱 틀리거든? 내가 되게 놀란 게, 내가 지금 일요일 날 아침 9시 수업 하나 두고 여기 왔었잖아. 근데 이제 요거 이따 질문하면서 카톡으로 애들 막 보낼 거거든. 나 아직 안 풀어봤거든. 풀 시간이 없어가지고 안 풀어봤어. 뭐 회의도 하고 그러느라고. 근데 이걸 딱 다운을 받고 네이버에 딱 쳤다? 2025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을 딱 쳤다? 근데 벌써 이걸 풀어가지고 풀이를 올린 학원이 있어. 내가 게으르구나 생각했어. 빨리 풀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원래 이게 맞아. 자, 나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는 고1 11월 13일,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겨울에, 고등학교 1학년에 11월 13일 수능을 너희도 봤으면 좋겠어. 봐서 최소 3등급, 2등급이면 좋은데 1등급이면 더 좋지. 더 좋은데 최소 2등급, 3등급 정도만 맞는다고 해도 그걸 목표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걸 할 수 있어. 왜냐면 예전에는 내가 이런 얘기 처음 하는데 중3 처음 만나가지고, 자, 예전에는요, 진짜 할 수 있어서 그래. 예전에는 이거와 이게 필수고, 요거 2개 해가지고 1번부터 22번까지 출제가 되거든요. 이건 필수 과목이고요.
이걸 고를래, 이걸 고를래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고른다면 이게 23번부터 30번까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너희 수능은 이게 빠졌어요. 여기 빠져가지고 요거와 요거 중에 요게 난이도가 훨씬 쉽거든. 그래서 요거와 요거와 요것만 가지고 수능을 봐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대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을 봐야 돼요. 원래는 이게 막 중학교 3학년 때 보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이게 그를 목표로 공부를 해보는 거야. 내가 과연 2년 정도 앞당겨서 수능을 봤을 때 내가 몇 점 정도 맞을 수 있는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꼭 이렇게 합시다. 물론 내신 점수 따야 되지만, 그렇죠? 모든 과정들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대치동의 학원들은 사기를 친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엄마들한테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면 이렇게 수능을 봐서 1등급 나온 애가 있습니다. 막 이래.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 원장도 봤거든. 그래서 막 초등학교 엄마들 모아놓고 뭐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때 수능을 봐도 1등급 맞을 수 있대. 그런 애가 있었겠지. 몇 명이나 200명에 한 명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엄마들이 그 학원을 보내지. 우리 애가 천재인가? 막 학원 빠지고 막 애 우울증 걸려. 아무튼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기를 바래요. 근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봐, 확률 통계는 쉽거든요. 그 수하의 순열 조합 있죠. 순열 조합. 그거에서 좀만 업그레이드된 게 확률 통계라 그건 되게 쉬워요. 얼마든지 끝낼 수 있고 수원 이번에 한번 할 거죠. 그럼 뭐만 남았어? 수투만 남았어. 수투. 그것만 하면 수능 볼 수 있어요. 가능해. 그걸 목표로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투반 어떻게 공부할 건지 순서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관한 공부 방법 그다음에 뭐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나한테 다 물어봐도 돼요. 선생님 내가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도 되고 선생님 내가 사실은 다른 건 답변할 수 있는데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국어는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떤 애가 선생님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과학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면은 내 최근에 그 대학 간 제자들 중에서 진짜 잘했던 애들 전화 통화 연결도 막 시켜주고 그러니까 다 물어봐 다 물어봐 알았죠? 뭐 모든 걸 다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수능에 가까운 공부를 하게 되는지는 이제 계속 이야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설명은 다 된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